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복잡하고도 위태로운 관계,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전쟁의 그림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최근의 무력 충돌을 넘어 양국이 오랜 세월 쌓아온 역사적 배경과 갈등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나라는 어떠한 이유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충돌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이란의 역사적 맥락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며 그 뿌리는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해왔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단순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넘어 문명 간의 교류와 충돌, 그리고 종교와 사상의 변화를 아우르는 복잡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도래 이후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수니파 중심의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은 현대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이란은 팔레비 왕조의 통치를 받으며 서구 지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동 지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지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 이란은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서구 문화를 과감히 수용하는 등 급진적인 현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구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며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전통 이슬람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혁명 세력은 팔레비 왕조의 친서방 정책과 세속주의를 이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중의 불만을 결집시켰습니다. 결국 1979년 오랜 시위와 봉기 끝에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란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슬람 혁명은 이란의 국내외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팔레비 왕조를 전복하고 수립된 이슬람 공화국은 그 기반부터 반서방, 특히 반미, 그리고 반이스라엘을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팔레비 왕조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슬람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혁명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 점거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는 시오니스트 정권으로 규정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단순히 한 국가의 내부 변화를 넘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의 고향이자 성서에 기록된 땅으로 수천 년에 걸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 이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디아스포라를 겪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와 문화적 유산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해왔으며 끊임없이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염원했습니다. 19세기 말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의 고향으로의 귀환과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은 더욱 구체화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시온주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풀어넣으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홀로코스트는 유대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국가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더욱 절실하게 각인시키는 비극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참사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생명과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1948년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중동 지역에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건국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나크바, 즉 재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많은 아랍인들이 강제 이주당하고 난민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핵심 원인이자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면전을 겪으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1948년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1956년 수에즈 위기, 1967년 6.1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등 주요 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점령지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유로 적대 관계로 치닫게 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과도 암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통의 위협인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했습니다. 양국은 정보 교환은 물론 비공식적인 무역 관계도 유지하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은 이러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혁명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미국을 큰 사탄으로 규정하며 반제국주의, 반시오니즘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이슬람 세계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이란의 외교 정책과 대중의 인식을 깊이 지배하는 이념적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복합적인 방식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이념적 대립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 수립된 독특한 신정국가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최고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러한 이란의 정체성은 시온주의에 기반한 세속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이슬람적 가치와 이슬람 세계의 대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게 만듭니다. 이란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정치적 사안을 넘어선 이슬람 세계의 대의명분이자 종교적 사명으로 인식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점령군이자 불법적인 실체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과 해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두 나라가 어떠한 외교적 타협점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와 교육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대의를 강조하며 대중의 반이스라엘 정서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패권 경쟁입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세계의 리더라는 자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이를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시리아의 아라사드 정권,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다양한 친이란 무장 조직과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중심의 아랍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친이란 무장 조직들을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간주하며 이란의 중동 내 확장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국경과 인접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 내 이란의 군사적 주둔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내 이란 관련 시설과 헤즈볼라, 무기고 등에 대한 공습을 정기적으로 감행하며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전 양상은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이 중동 지역의 핵 확산으로 이어져 자국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확고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심은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이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한 전례가 있으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요인 암살 등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오직 평화적 목적, 즉 에너지 생산과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과 속도,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와의 협력 불투명성 등은 국제사회, 특히 이스라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핵 문제는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 요인들이 축적되어 최근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4월,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여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를 포함한 여러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 내에서 자국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국 영토로 간주되는 외교시설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며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 명명하며 시오니스트 정권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날아갔고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대부분을 요격했지만 일부 미사일은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 등 9곳 이상에 떨어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60여 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은 대피소로 몸을 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확전 자제를 촉구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양국의 자제를 요청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추가 보복 자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외교적 줄다리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자국민 철수를 위해 키프로스에 공군 수송기를 파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러 항공사들이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우회하는 등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지역의 안보를 넘어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정과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및 국제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양국 간의 오랜 그림자 전쟁은 이제 전면적인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추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중동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주요 에너지 수송로 봉쇄, 국제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대규모 난민 발생 등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국제 유가를 변동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수천 년의 역사적 뿌리가 깊고 이념적, 종교적, 그리고 전략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양국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수십 년간 쌓여왔으며 이는 중동 지역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양국이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국의 뿌리 깊은 적대감과 각자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고려할 때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잡한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